일단 우리가 화면을 볼 때 딱 하나만 이야기 드릴 거예요. 자, 소실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려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아는 분들이 테스트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설명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소실점에 가까워질수록 멀어진다. 소실점에서 멀어질수록 나랑은 가까워진다의 개념을 두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자료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1.2시의 자료를 보게 되면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거죠.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왜 이렇게 1.2시가 공간이 이렇게 멀어지고 가까워지느냐는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우주가 그렇게 창조됐어요, 공간이. 그래서 여기가 점이고 여기서부터 소실점이 쭉 나오게 되면 자, 나무들은 뭐 당연히 높낮이가 조금 있으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요 길이 요 소실점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땅도 눈높이 선에 있으니까 요 눈높이 선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나무도 높이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소실점을 따라가게 된다.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자, 도시에 있다 우리가. 도시에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아주 간단한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긋고 요 소시점 따라서 요렇게 그어 주시면은 요 선에 대해서 아직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설명 들으면서 앞서가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이랑 지금 듣는 거랑 막 섞으면서 막 버무려 가지고 이상한 혼종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머리 싹 지우고 그냥 이것만 들으시면 돼요. 설명 들을 때 절대로 이전에 알던 거랑 짬뽕 시키지 말기. 자,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문이 하나 이렇게 있을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이 라인 따라서 그대로 건물을 하나 더 그리면은 더 가까이 있는 건물이 됩니다. 자, 요렇게 뒤에 선들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요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앞에 있는 A라는 건물보다 B라는 건물이 더 가까워요. 가까워요. 두 건물의 크기는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요 라인에 똑같이 걸쳐 있으니까 조금 안 맞네요. 이렇게 가면은 되니까 뭐 이런 거는 그냥 예쁘게 봐주시고 두 건물은 똑같은 크기의 건물이고 다만 B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건물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실점하고 가까이 있을수록 나와는 멀어진다. 그리고 소실점하고 멀어질수록 나와는 가까워진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서 눈높이 선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면은 나는 투시를 반 이상은 했다. 최소한 2점 투시, 3점 투시까지 이해할 수 있는 기본 틀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더 복잡한 개념은 그다지 안 나옵니다. 여기서 계속 응용하는 것일 뿐. 개념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응용 단계일 뿐이에요. 그 응용이 좀 많이 어렵지만. 그래서 그래도 여기까지 하시면 많이 했습니다. 자, 눈높이 선이란 건 뭐냐? 눈높이 선. 우리가 3차원의 이 공간들을 봤을 때, 자, 자료 사진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바다를 보게 되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장면인데, 자,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거. 눈 높이선이에요. 자, 카메라로서 우리가 어떤 앵글을 봤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줘야 돼요. 눈앞에 있는 피사체와 이거를 찍는 눈으로 찍든 카메라로 찍는 그 어떠한 담는 기구 사람이든 카메라든 찍는 그 기구 그 두 가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보고 있는 이 카메라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카메라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눈높이 선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의 높이가 어딘지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말 그대로 눈높이선이라는 건 눈높이선이에요. 눈높이선. 이 화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관찰자의 눈높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들으면 이게 바로 돼요. 뭐냐면 여기가 눈높이선이라고 그냥 내가 정하면 돼요. 일단은 정하세요. 정해놓고 어차피 그림 그릴 땐 창작해야 되니까 내가 정하면 돼요. 정해놓고 여기가 눈 높이선이니까 눈의 높이니까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 올려다보는 거다.
이거보다 밑에 있으면 내려다보는 거다. 돼서 끝이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정해놓고 눈높이 선이니까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 올려다보잖아요. 이거보다 내려다보면은 밑에 있으면 내려다보는 거예요. 끝이. 아무 생각도 하지 마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요. 또 끔찍한 혼종 만들지 마세요. 제가 강의하면서 혼종을 만드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봐서 그래요. 섞지 마시고 그냥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려봅시다. 그리고 추가 개념 하나 더 간단한 거. 예외도 있으나 여러분들이 흔히 지금 기본적으로 배우는 이 소실점들은 눈높이 선에 걸쳐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려봅시다. 눈높이 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눈높이 선은 맞아요. 12시 마스터한 거예요, 이제. 눈높이 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아랫면을 보이게 된다. 피크닉 눈높이 선보다 위에 있으면 아랫면이 보여요. 저는 지금. 그쵸? 화면상에도 그렇죠. 카메라상 그러니까. 그리고 눈높이 선보다 아래 있으면 윗면이 보이네요. 그쵸? 자, 쉬운 개념이에요. 저희 눈높이는 여기에요, 지금. 여기. 그래서 눈높이 선보다 높이 있으면 아랫면이 보이고 저한테 눈높이 선보다 아래 있으면은 윗면이 보여요.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스케일을 쫙 넓혀 봅시다. 하늘이 눈보다 아래에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땅이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평지라고 치고 눈높이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지구는 애초에 둥그니까 가다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하늘도 쭉 가다가 이 눈높이 선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치우고. 그래서 바다도 이제 땅에 같은 높이의 개념이니까 바다가 쭉 가다가 눈보다 높아질 수가 없고 하늘이 쭉 가다가 눈보다 낮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선을 형성하면서 눈높이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있으면 물수자 써서 수평선이고 땅이 있으면 땅지자 써서 지평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평선에 걸치는 이 부분이 눈높이선이고 수평선에 걸치는 이 부분이 눈높이선이고 결국은 이 아저씨 눈높이 정도의 요 정도로 있죠. 그래서 카메라 찍는 사람이 이 아저씨하고 눈높이가 거의 비슷한 데서 카메라로 찍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카메라의 높이를 유추할 수 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이미지가 있죠. 요런 이미지. 보시면 이제 골반 쪽에 이 수평선이 걸쳐 있죠. 찍는 사람이 만약에 이 여자가 이 정도로 서 있으면 찍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쭈그려 가지고 이러고 카메라를 찍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해서 여기 골반선에 걸친 거야. 그러니까 쭉 가서 하늘이 아무리 멀어져도 소실점하고 가까워지면서 아무리 이렇게 가도 눈높이선보다 아래로 갈 수는 없고 땅이 위로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 아시겠죠? 자, 이 눈높이선의 개념을 먼저 알면 나머지 이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소실점은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 제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그냥 내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이 앵글과 요거 좀 끌게요. 이 앵글을 잡아놓고 내가 카메라를 담고 싶은 앵글이잖아요, 이게. 그쵸? 앵글과 눈높이선. 내가 이렇게 찍을 건지 이렇게 찍을 건지 이렇게 찍을 건지 다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내려다 찍을 거면은 눈높이선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올려다 찍을 거면은 눈높이선이 여기 한참 밑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죠. 눈높이선 내 눈높이 기준이에요. 얘 눈높이 기준. 그래서 찍어 놓고 일단 뭐 한 요쯤에 찍어 놓읍시다. 찍어 놓고 저기서부터 첫 지평선에부터 쭉 가까워지는 물체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냥 소시점 내가 원하는 데다 찍으면 된다. 끝. 그리고 요거 따라서 다른 어려운 물체 아직 하지 마시고 박스부터 그려보면 된다. 끝. 요 정도. 아시겠죠? 살짝 아랫면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다 두면 어떻게 되나요? 눈앞에? 그럼 눈앞에 두면 여기 걸치시면 됩니다. 뭐 이건 쉬운 개념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 피 큰 이게 윗면도 아랫면도 보이지가 않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요거하고 똑같죠, 그림이 지금. 눈높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2점 투시와 3점 투시의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1점 투시 마스터 하신 거예요,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없어. 좀 복잡한 거 하나 더 이야기 드리자면은, 뭐, 이런 거 그리실 때, 그냥 요 소실점에 해당하는 요 세계선 있죠? 지금 뭐, 파랗게 체크해드리는, 요걸 제외하고는 그냥 수직 수평으로 일반적으로 미술에서는 처리한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끝났어요. 1점 투시. 끝난 거고, 자, 2점 투시, 3점 투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점점 어려지는 거 아니고요. 이해 하나만 더하면 이거하고 이거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일단 박스를 만들 때 우리는 3차원 공간이 있고 3차원 공간이 있고 기본적으로 자, 세 가지 종류의 선과 보시면은 빨간색은 수직이고 파란 선은 수평이고 초록색은 대각선이잖아요. 세 종류의 선이 세 개씩 나와서 삼면을 만들고 우리는 그런 3차원 공간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 수학 배웠었죠. 뭐 이렇게 해서 x, y, z 좌표. 그래서 3차원 공간 속에 살고 있어서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공간들은 이 세 가지 좌표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서 있을 때 이제 앞에 소실점 얘기는 버리세요. 버리고 섞지 마세요. 그냥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x, y, z가 있죠. 그럼 아주 쉬운 얘기가 돼요. 자, 우리가 여기 사람이 서 있어요. 여기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가까워질수록 1점 투시, 그냥 얘네들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가까워질수록 1점 투시에서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화면이 있고 이제 그릴 수 있잖아요. 1점 투시,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도 얘네 무시하고 1점 투시 올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예외예요. 머리 위에 있어. 그쵸? Y랑 X는 고개만 돌리면 그냥 눈높이인데 Z는 머리 위에 있어. 조금만 개념을 바꿔주면 돼요. 우리가 요 높이를 눈높이로 봤다면 그냥 요대로 90도 올려서 내 머리 위, 내 정수리 위를 그냥 카메라 돌려서 눈높이 선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해 안 되면 지금 넘어가도 돼요. 이해 안 된다? 넘어가도 괜찮아요. 지금. 끝이에요. 자, 요 개념 이해했으면 요거하고 섞지 마세요. 아직은 섞지 마세요. 그냥 이해했으면 된 거예요. 자, 그러해서 이점 투시를 어떻게 그리냐? 어떻게 그리냐? 이점 투시는 그냥 눈높이선 위에 하나 더 그리면 됩니다. 물론 응용해서 다른 데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할 건 아니다. 두 개 그리시면은 자, 우리가 처음에 1점 투시 박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대로 가서 좀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그대로 가서 요거 박스 다시 돌아오면 이거 이제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죠. 뭐 간단한 얘기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 나눠봅시다. 아까 본 것처럼 초록색의 수직선, 그리고 수평선의 빨간 선, 그리고 파란 선의 소실점을 가는 선, 이렇게 세 종류의 선이 존재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 계속 3을 얘기하고 있어요. 3. 그렇죠? 그냥 세 개의 좌표를 표현했을 뿐이에요. 빨간색인 X, 초록색인 뭐 Z, 그리고 파란색인 Y. 근데 여기서 이 파란색으로 갔던 이 친구만 소실점에서 모이게 되고 나머지 두 친구는 그냥 평행에서 계속 가도 만나지 않아요. 소실점이 없는 거야. 뭉칠 데가 없어. 그래서 소실점이 한 팀밖에 없으니까 자, 지금 파란색이 Y로 요 소실점을 들어갔죠. 그래서 얘만 소실점이 있다. 1점 투시. 끝. 혼종 만들지 마시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된 거고요. 자, 2점 투시 아까 이야기 드렸죠. 똑같이 눈높이선 위에 또 그으면 된다. 물론 뭐 또 어디다가는 박스를 그리면 안 돼요. 또 막 이거 자기 안다고 설명하고 싶어서 막 그러신 분들이 계신 거 압니다. 채팅창에 등장 안 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부터 이해해야죠. 일단. 아는 거 다 풀어준다고 좋은 강의는 아니다. 자, 파란색은 이미 소실점이 있죠.
근데 나머지 두 친구들은 소시점이 없어서 그냥 평행하게 가게 됐어요. 자, 근데 자, 이 친구가 등장했어. 이 친구가 X라는 친구가 등장했어요. 빨간색을 모아줄 수 있는 X팀. 자, 그러면 이 X라는 소시점을 향해서 빨간색이 향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요걸로 수정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레이어 편집만 하고. 자, 빨간색이 저쪽으로 가주게 되면 자, 이 점 투시는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제대로 끝났어요. 자, 초록색은 아직 얘네들을 집결해 줄 수 있는 어셈블 소실점 어셈블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초록색은 그냥 계속 가던 길 갑니다. 모이지 못해요. 파란색은 여기 살짝 지웠는데 뭐 어셈블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모여라 꿈동산. 자, 그리고 모여라 꿈동산. 그리고 못 모였다.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파란색이 담당하는 Y는 뭐 아까 모여줬죠. 그리고 추가로 이 X친구가 빨간 선들을 모아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가 소실점을 모아줬으니까 이제 2점 투시인 거예요. 끝. 자,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있었죠. X, Y, Z 사람이 서 있고 여기서 다가올 때의 소실점을 넣었어요. 그쵸? 가까울수록 점점 커지죠. X에서 다가올 때의 소실점을 넣었어요. 점점 커지죠. 다가올수록. 아까 1점 투시했던 거 그냥 두 개 했을 뿐이에요. 진짜 단순 무식한 개념이에요. 끝. 근데 위에서 내려오면 또 작아지지 커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 개념을 안 넣은 거예요. 안 넣은 거예요. 왜 안 넣었는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안 넣고 그냥 멀어지든 가까워지든 난 일자로 갈 거야 그대로 해서 소실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2점 투시인 거예요. 끝. 자, 내려오는 애들 변화 없죠. 끝. 2점 투시. 자, 3점 투시다. 3점 투시다. 이제 3점 투시 개념을 잡아 드릴게요. 3점 투시는 위에서 내려오면서 가까워지니까 당연히 또 커지겠죠. 그거에 대한 효과를 넣어준 거예요. 위에다가. 그래서 눈높이선 위에 있는 물체들은 이렇게 그릴 때 위에다가 소실점을 찍고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그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초록색 친구들이 자, 빨간색은 원래 가던 길 가고 파란색도 원래 가던 길 가고 초록색은 이제 어셈블 못하던 애들이 저쪽으로 모여주는 거예요. 요렇게 모여주면 자, 이게 3점 투시 박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개념 잡으면 된다. 1점 투시 이쪽에서 하는 이쪽에서 하는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진짜 단순한 얘기예요. 자, 요것만 하시고 여기서부터 뭐 인체를 넣어보고 뭘 넣어보고 하는 건 좀 다른 영상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1점 투시 때는 만약에 Y만 잡았을 때는 X랑 Z가 가까워져도 안 커지는데 그거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해주시는데 그래서 사실 1점 투시랑 2점 투시는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3점 투시가 가장 이제 사물을 봤을 때 이 1, 2, 3점 투시 중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럼에도 오차가 그래도 적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다시 소시점 끄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점 투시만 가지고 그려도 그래도 오차가 많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선들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좀 넓어져야 맞는 거긴 해요. 원래는 조금이라도. 그런데도 우리가 이걸 자연스럽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자, 가정을 하나 해봅시다. 소시점이 가장 아주 멀리 있다고 했을 때 아주 멀리 있으면 이 벌어지는 각도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을 많이 못 느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도 올려드렸죠. 우리는 실생활에서 봤던 걸 자연스럽게 느껴요. 어쨌거나. 본 적이 없는 거는 어쨌거나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요. 너무 신선하게 느끼고. 근데 우리가 안정감 있게 느끼는 거는 소실점이 멀다는 이유로 우린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 것들. 실제로 많이 경험하는 각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잠깐만요. 이거 끄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이 소실점을 투시를 공부하실 때 소실점만 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하시는데 투시를 할 때는 눈높이선이 아주 중요하다. 눈높이선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소실점의 이해도 빨라지고 전체적인 화면이 일그러지는 걸 잡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캐릭터를 만들고 뭐 인물도 도형화를 해서 입체감을 잡고 하는 내용들은 다른 영상들에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색만 해보셔도 금방 나오니까 그 정도 수고는 우리 해봅시다.